자, 안녕하십니까. 동성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뭐 왼쪽 팔과 왼쪽 뭐 가슴 뭐 이런 쪽으로 모래주머니를 좀 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 사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보셔도 돼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테스트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하면 우리 왼쪽 다리가 우리가 차고 있는 중량이 언더인지 오버인지 확인이 돼서 중량은 뭐 언더라면 중량을 올리면 되고 오버라면 중량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체 쪽, 그리고 오른팔, 왼팔, 이 어느 쪽에 피가 많은 건지, 물론 왼손을 더 차고 있지만은, 오른손잡이의 경우입니다. 그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더 많이 차야 되겠죠. 그죠? 오른손잡이의 경우, 물론 왼손을 더 많이 차고 있지만은, 이게 왼손에 내가 뭐 850을 차고 있다, 뭐 600을 차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손은 70만 차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언더인지 오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다리 쪽은 걷기 테스트라는 게 이 시각적인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데, 테스트 절차가 있는데, 팔 쪽은 사실은 테스트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행동, 어제 했던 그 작업들, 뭐 왼손을 왼쪽 다리보다 뭐 심하게는 1750까지도 더 찰 수도 있고, 그 위에 더 팔에다가 손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더 걸칠 수도 있고, 왼쪽 가슴에다가 모래줌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려볼 수도 있다.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올려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올렸는데 컨디션이 좋아진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테스트예요. 테스트예요. 그러면 올려서 좋아진다라는 거는 검증 절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려서 좋아진다는 건 그러면 내가 차고 있는 중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리는 뭐 많이 뭐 1000을 찼지만 손은 850밖에 못 차서 1시간에 한 번씩 세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세트 운동을 충실하게 못했다. 뭐 1시간에 한 번이나 2시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언더로 돌아선다. 이제 언더가 되는 경향이 있다. 왜? 운동을 너무 안 해주니까, 못 해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죠? 어떤 운동이 부족했다든가, 혹은 누워있을 때 왼손에 좀 1500 정도를 차고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추가로 더 차고 있었다든가, 누워있을 때. 우리가 누워있을 때 왼손에 더 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워있을 때 좀 더 차야 되는데, 내가 자꾸 1kg만 차고 있었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1500을 차도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1750까지 더 찰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언더가 되는 팔에, 그러니까 상체 쪽, 오른쪽 왼쪽에서 이제 왼쪽이 주로 이제 피가 부족합니다. 그죠? 오른손 잡이의 경우 왼팔과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쪽으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언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과하면, 피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떤 이유에서도 많이 오면 오바라고 되는데, 오바가 되면 중량을 내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오바가 되고, 이거는 이제 위장 쪽, 윗배의 영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윗배가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는 이게 계속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팔은 언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이쪽에 자꾸 중량을 계속 많이 걸어주고 이러면 오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죠? 무조건 많이 거는 게 아니에요. 윗배가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오버도 정상적인 오버라고 볼 수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동영상에서 우리가 다리 중량은 걷기 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왼쪽 다리 중량을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그 다리 중량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던 사람인데 오른발이 자꾸 앞으로 나오게 되면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량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려주다 보니까 양쪽 다리가 거의 50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 50, 오른쪽 다리도 50, 왼쪽 다리도 5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뭐 방향성은 맞습니다. 오른쪽 발목은 안쪽, 왼쪽 발목은 바깥쪽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방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리는 테스트가 되는데, 그죠? 그리고 다리는 테스트 되고 왼쪽 다리 중량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왼손 중량은 아직 윗배가 살아날 때까지는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손목에 많이 차본다든가 이 가슴에 많이 올려본다,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 겸 보충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충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배에 뭐 윗배, 가운데배, 아랫배하고 뭐 위장, 오른쪽 소장, 왼쪽 소장, 이게 모래주머니 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보충. 그죠? 보충. 근데 왼쪽 팔이나 왼쪽 가슴에 이렇게 세로로 올리는 거, 왼쪽 가슴에 세로로 올리고 왼쪽 손목에 더 차주고, 혹은 왼쪽 팔 위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왼쪽 팔 위에다가 모래주머니 이렇게, 이 팔이 있으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게 팔 위에다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1750, 왼 손목에는 뭐 1500이든 1750 더 무겁게 차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충 개념으로 이게 팔 위에다가 이렇게 손목 위에나, 어떤 때는요, 이렇게 누워서 어깨에, 어깨 쭉지에 이렇게 걸쳐 놓으면 좋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깨 쭉지에. 가슴은 이렇게 세로로 올린다고 했죠. 가슴은 세로로 이렇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왜? 이 왼쪽에 피가 부족하니까 세로로 올려줘야 되지. 그죠? 이게 가로로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입니다. 그죠? 세로로 이렇게 왼쪽으로만 무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팔은 그냥 이렇게 팔을 가로질러 이렇게 아무데나 올려놓습니다. 제일 편한 데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왼쪽 가슴, 왼쪽 팔 보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내가 지금 뭔가 운동이 안 되고 또 누워 있을 때 혹은 앉아 있을 때 뭐 운동이 부족했다든가 모래주머니를 자꾸 부족하게 차고 있었구나라는 확인 절차, 테스트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량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저도 이 막 중량을 많이 사용하라 이러면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걱정도 좀 되고,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은 할 수도 있는데 뭐 주의사항들 이런 거 좀 알려는 드려야 돼요. 그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어설픈 중량이라는 게 있고요, 적정 중량이라는 게 있고, 오버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설픈 중량이라는 거는, 물론 언더 중량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설픈 중량은 내가 좀 더 차기는 찼는데 이게 뭔가 좀 부족하게 또 찬 거예요. 이게 어설픈 중량을 차면 몸이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설픈 중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왼팔이 막 불편해요. 그죠? 왼팔이 불편한데 뭐 손가락이나 뭐 왼쪽 이빨이나 왼쪽 머리가 이렇게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왼쪽 광대뼈나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이 피가 좀 부족한가 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죠?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누워서 하는 건데, 물론 급할 때는 앉아서 해도 됩니다. 왼손에 좀 더 채워줘도 돼요. 근데 왼팔을 차고 나서는 왼팔을 막 흔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왼팔에 누워서,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누울 때 뭐 1kg를 찼어요. 근데 조금 느낌
채우니까 뭔가 처음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은, 맞아요. 보세요. 처음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막 좀 더 불편하다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이런 경우 약간 어설픈 중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요, 1.5kg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돼. 2kg를 차보는 겁니다. 2kg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이게 내가 왼쪽 가슴, 왼쪽 팔이 언더인지, 진짜 언더인지, 왜 왼쪽이 아프면 언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죠? 왼팔이 무겁다거나, 왼팔이 아프다거나, 왼쪽 머리나 왼쪽 이빨, 뭐, 이런, 왼쪽 편도선, 왼쪽 귀, 뭐, 이런 쪽으로, 왼쪽 광대뼈나, 여기, 눈 옆에, 뭐, 이런 쪽이 자꾸 아프면 이게 언더일 가능성이 있어요. 왼팔 쪽이. 그러니까 왼쪽 다리 언더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왼쪽 팔 언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팔. 그죠? 왼쪽 가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2kg로 탁 올려보면, 희한하게 그 불편하던 게 싹 사그라든다.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는 어설픈 중량이었고, 1kg는 언더 중량이었어. 언더 중량이니까 아팠던 거야. 1.5kg 왼쪽 팔목에 차보니까 조금 좋아지다는 말이면 또 불편해. 이게 어설픈 중량. 이렇게. 2kg를 차니까, 싹 편안해져. 이제는 적정 중량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kg를 차고 계속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2kg 차고 있으면 편안해지긴 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래 생각해 보세요. 2kg 차고 이제 누워있으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서 자고 이제 누워있다가 다시 벗고, 차고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2kg 차고 활동할 수는 없어요. 활동 중량은 850으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냥 턱 벗고 일어나 보세요. 그럼 다시 아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 이게 피가 2kg 차고 있을 때는 피가 충분히 들어와서 이게 좋아졌는데, 갑자기 벗어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향이 생길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언더냐. 이게 통증은 사라졌는데 내가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적정보다도 조금 더 가봐야 되지 않냐. 이게 한번, 그러니까 2kg를 차서 편해지더라도 한 번 더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에 차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가슴에 올리는 것도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피를 끌고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슴에도 하나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가슴에다가 2kg를 이렇게 쫙 올려보니까 웬걸 더 편안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더 편안하다는 거는 여기가 많이 언더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언더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막 궁금했는데. 근데 혹여나 해서 2kg를 갖다가 한 개를 더 올려버렸어요. 또 동일하게 겹쳐서. 웬걸 더 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진짜 많이 언더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누워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누워 있을 때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할게요. 누워서 테스트를 하는데 배가 유난히 고프다. 이거는 위장, 그러니까 오른쪽 윗배, 수건 차고 있는 위장, 수건 아래쪽이 위장이거든요. 수건은요,
맨 밑에 갈비뼈 쪽에 걸쳐져야 돼요. 갈비뼈 위에다가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갈비뼈. 유난히 배가 고프다 그러면 위장에 가스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게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위장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압력이 없는 거예요. 위장에 가스가 없으니까 배가 고프다고, 유난히 배가 고프다고 느낄 거예요. 위장에다가도 막 이래 반 접어서, 이렇게 반 접어서 위장에다가, 여기 오른쪽 수건 찬대거든요. 위장에다가 막 1.5kg 혹은 2kg 정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쓱 올려보세요. 그러면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많게는 2.5kg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어제 막 3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런 중량을 과하게 쓸 때는 여러분한테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죠? 이제 중량을 만약에 3개까지 올렸다. 3개까지 올렸어. 가슴에 3개 올리고 팔은 막 다리보다 1750 더 차고 그 팔 위에다가도 막 1개 막 이렇게 걸치고, 그죠? 1개나 걸치고 또 어깨 축지에도 1개 걸치고 이러니까 더 편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얹을 때는 이렇게 많이 써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몸이 편한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엉덩인지 아닌지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중량을 이렇게 사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괜찮고 3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고 중량을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으면 이게 왼쪽 가슴 이런 쪽이 엉될 가능성입니다. 저도 간간히 사용을 합니다. 저도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량을 많이 썼을 때는 여기에 이제 뭐 2kg짜리를 2개 올렸다 가슴에, 혹은 3개를 올렸다 뭐 이럴 수 있죠. 팔에도 막 이렇게 올렸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뭐 저녁 시간이다 이러면 좀 누워서 내가 만약에 1시간 정도 누워 있을 수 있다 이러면 계속 이렇게 1시간 끝까지 이렇게 무겁게 올려놨다가 벌떡 일어나면요 충격이 와요. 피가 왼쪽으로 확 오다가 갑자기 확 내려버리면요 피가 다시 오른쪽으로 확 넘어가면서 막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더라도 이제 약간씩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한 개씩 이렇게 무게가 많을 때는 500씩 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에 4kg가 올라가 있잖아요. 2kg짜리가 2개 올라가 있으면 500을 빼면 어떻게 돼요? 2kg 위에 있는 2kg짜리 한 개를 1.5kg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2kg 한 개, 1.5kg 한 개 이러면 4kg에서 3.5kg 되죠. 그리고 또 한 5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500g 정도를 빼세요.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또 팔에도 많이 올리고 있다라면 팔도요 갑자기 훅훅 빼지 마시고, 팔은 좀 충격이 좀 덜해요. 가슴 쪽은 많이 올렸다가 갑자기 훅 빼버리면 느낌이 조금 쎄한 느낌이 있습니다. 피가 확 이동하면서 어지럽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의 중량도 한 개, 만약에 뭐 걸쳐놓은 게 여러 개가 있다. 걸쳐놓은 게 한 2개 정도 있다. 그것도 뭐 제일 좋은 거는 500g씩 천천히 빼는 겁니다. 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제일 안전하고, 이게 또 경험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가슴은 갑자기 빼버리면 약간 충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00g씩 빼는 게 좋고, 팔은 좀 충격이 덜 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처음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 이제 몸이 좀 이렇게 피가 좀 채워지고 나면요, 나중에 좀 안정화가 되고 나면, 뭐 이래 2kg짜리 하나 올렸다가 턱 그냥 빼내도 큰 충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언더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개선하려고 이걸
피를 좀 보충, 내가 아까 보충 얘기를 했잖아. 그죠? 배에 올리는 보충도 있지만은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팔도 피가 너무 부족할 때는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보충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게 예전에 실수로 이쪽을 너무 언더를 만들어서 야, 이거 보충이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심지어 막 왼쪽 가슴에다가 막 세게 막 이래 올려서 한 개, 두 개, 2kg짜리를 막 세 개도 올려보고요. 막 테스트 삼아서 4개까지도 올려봤습니다. 근데 그 4개까지 올리니까 처음에는 좀 좋더니만 한 30분 지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는 빼고 또 3개를 올렸다가 또 그게 그걸 하루 저녁 이게 저녁에 좀 사용하고 나니까 다음 날은 또 그것도 불편하더라고. 그 한 이틀 정도를 보충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여기 왼쪽이 좀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안정화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왼쪽 가슴 한 개, 왼손에는 또 이렇게 충분히 1750 더 무겁게 차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왼쪽 가슴도 올리기 싫어지고 왼팔도 이렇게 너무 무겁게 차기 싫어지고 1kg만 차게 되고 1kg만 더 추가로 차게 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이 필요할 때는 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관심을 가져야 자꾸 누워서 이렇게 채워줘야 피를 채워준다 이걸 보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걸 팔의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가볍게 테스트할 때 누워서 혹시 왼쪽 가슴에 올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올려보기도 하고 왼쪽 팔에 좀 더 무겁게 차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채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현명하지 않겠나. 그죠? 그리고 윗배가 다 살아나면 윗배가 100%안 살아나도 괜찮은데 윗배가 막 진짜 불편할 정도로 살아나면 윗배가 빵빵해서 불편할 정도로 살아나면 이 보충 이런 걸 안 해도 괜찮게 됩니다. 왼팔 중량도 자꾸 내려와야 되죠. 근데 윗배가 아직 살아나기 전까지는 왼손 중량을 어느 정도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850 차도 되고 750 차도 되고 500 차도 되고 하여튼 필요한 만큼 차세요. 내가 왼쪽 가슴, 왼쪽 팔이 언더라고 생각되면 좀 더 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팔 운동, 세트 운동 이런 거 충실하게 해주시고 언더니까 해야죠. 그죠? 지팡이도 충실하게 눌러가면서 언더면 해야 됩니다. 그죠? 언더인데 안 하면 자꾸 누워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보충을 안 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 운동이 너무 안 되면 결국은 피가 부족하니까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왜 1시간에 한 번 혹은 2시간에 한 번씩 세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 제가 계산된, 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제가 먼저 이 정도는 해줘야 여기가 언더가 안 된다. 왼쪽 가슴이.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약간 가볍게 듣고, 하루에 한 2번, 3번 세트 운동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물론 조금 망가진 분들은 괜찮겠죠. 조금 아프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 특히 이쪽에 왼쪽 가슴 쪽에 피가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왼팔은 습관적으로 자꾸 흔들고 피가 자꾸 안 빠져나가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리 테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고 자, 이것도 일종의 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팔 테스트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량을 팔이나 왼쪽 가슴에 적용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트 운동할 때 왼팔 운동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안 하면 금방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이거 언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왼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거는 왼팔이 언더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뭔가 해답이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걷기 하실 때 무릎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보세요. 저 경우가 있고 제 아내의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말로만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무릎을요, 저는 무릎을 이렇게 좀 굽혀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왼발을 굽힐 때는 무릎이 약간 왼쪽으로 향하게, 그게 약간 굽혀져요. 어? 발바닥도 약간 왼쪽으로 발바닥을 짚고, 무릎도 약간 왼쪽으로 씩 굽히고, 오른쪽은 안쪽이죠. 발바닥 안쪽. 씩 굽히면서 무릎도 씩 굽히고. 근데 여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 무릎 한번 굽히고, 오른쪽 무릎 한번 굽히고, 비슷하게 힘을 주세요. 비슷하게. 물론 왼쪽에 힘을 더 주는 게 옳은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비슷하게 힘을 주는데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왼쪽 무릎 한번 굽히고 오른쪽 무릎 한번 굽히는데 왼쪽으로 굽혀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오른쪽 그렇게 난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한번 툭 접어 보세요. 그러면 자, 똑같이 힘을 줘도 오른쪽 다리를 한번 접어 버리면, 그죠? 무릎을 탁 접으면서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탁 접어버리면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왼쪽 다리는 누르는 것만 하고 있고 오른쪽 다리는 눌렀지만은 접어버리면 피가 쑥 빠지거든요. 그러면 물론 계속 무릎을 접고 이런 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요. 왜? 무릎을 굽히면 피도 더 강하게 가서 변화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또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굽혔다가 한번 접어버리면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해 보면 컨디션이 좀 올라가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저희 아내는 반대겠죠. 그죠?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옆으로 걸으면 제일 효과가 좋긴 한데, 근데 대각선 사선으로 걷고 앞뒤로 걸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옆으로 걷는 걸 한번 해보면 저희 아내는 오른쪽으로 걸어야 되고 저는 왼쪽으로 걸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는 왼쪽 무릎을 한번 안쪽으로, 그죠? 한번 굽혔다가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한번 굽혔다가 다리를 한번 팍 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팡이 짚고 하면 더 낫겠죠. 이 동작을 왼쪽 무릎 한번 굽혔다가 오른쪽 무릎 한번 굽혔다가 다리를 탁 치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 뭐 기회가 되면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무릎 한번 굽혔다가 오른쪽 무릎 한번 굽혔다가 오른쪽 무릎을 한번 탁 접었다가 펴주라. 그리고 왼팔 운동, 오른쪽 무릎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빠져나온 피가 왼쪽 가슴으로 올라와야 이게 왼쪽 가슴 언더 성향이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 다리에 피가 물론 오른쪽 가슴에도 피가 많지만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고 왼손잡이는 왼쪽 다리에 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있는 피를 자꾸 빼내서 왼쪽 가슴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세트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응용을 해보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 한번 잘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